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이슈를 끝까지 파는 남자 김파고입니다. 9월 17일 오후 1시 반 기준으로 LG화학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주린이로서 LG화학 급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9월 17일 LG화학이 오전 11시 40분에 물적 분할을 공시했습니다. 공시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세가 가팔라졌다가 1시에 62만 5천 원을 저점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린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파고가 생각하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영상의 시의적절성을 위해 영상을 급하게 만드느라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김파고는 단기적으로 LG화학 주가는 분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면 다시 LG전자의 배터리 사업부에 투자하려는 매수세가 쏠리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물적 분할이 확정된 만큼 LG에너지솔루션이 차후에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LG화학을 매도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져 향후 중장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을 완성한 이후에 상장한다면 상장 기일이 다가올수록 LG화학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사항으로 최근 코스피, 코스닥이 바닥 대비 연중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어 상승 피로감이 매우 쌓여있는 상태고, 특히 LG화학은 분할에 따른 이벤트 해석이 투자 주체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가격 전망에 대해 야너주 김파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돈 누군가의 한마디에 쉽게 사고 파는 의사결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파고 오늘의 영상도 LG화학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사항, 의견으로만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꼭 명심하세요. 9월 17일 오전 11시 39분 LG화학이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LG화학의 분할 공시, 즉 물적 분할인지 인적 분할인지 시장에서 이야기는 돌았었지만 확정되지 않아 인적 분할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아마 확정 공시 이후에 투매를 펼치며 주가가 하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사업부를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회사는 전지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 부문의 전문성 및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분할 기일은 2020년 12월 1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분할은 단순 물적 분할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 새로 설립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 100%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LG화학의 주가가 분할이라는 큰 이벤트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린이들이 투자 판단을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LG화학 분할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인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LG화학 분할에 낸 코멘트를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사례에서는 어땠을지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두산이 두산퓨어셀과 두산솔루스로 분할될 때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한 후 상장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과거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결론적으로 LG화학 분할에 따라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의 기회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물적 분할은 회사의 기업 가치에 훼손이 전혀 없다. 두 번째,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하면 현재의 화학, 소재, 바이오, 전지 사업부가 뭉쳐져 있을 때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점을 재평가를 받아서 중국의 CATL 대비해서 많이 할인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의 재평가가 가능해져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LG화학 분할과 관련해서 총 6개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고, 제가 그 보고서를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신증권 한상원 연구원 리포트를 보면 LG화학 분할은 호재일까 악재라는 리포트에서 주가에 대한 영향은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확인돼야 판단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악재보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전지 사업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물적 분할에는 2-3개월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물적 분할된 회사를 IPO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LG의 전지사업에 대한 가치는 LG화학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리츠증권 노후호 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LG화학 분할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데요. 이유는 전지사업 부분의 분할 계기와 배경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고, 또한 2020년 LG 배터리가 본 궤도에 진입한 점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KB증권 백영찬 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의 분할은 사업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보고서에서 전지사업부의 분할은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기업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의 상승과는 관계가 없지만 전지사업부가 경쟁기업 대비, 즉 중국의 CATL 대비해서 할인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전지사업부를 재평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고, 물적 분할 이후에 전지사업부의 상장 등 유동화를 통한 재원 마련이 가능해서 앞으로 큰 투자가 필요한 전지사업부에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미래에셋대우의 박연주 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LG화학 배터리 분사 기업 가치라는 보고서에서 LG 배터리 분사 가능성에 주가가 하락했지만 목표가는 105만원과 탑픽을 유지한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분사된 후에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기술력, 매출, 이익 성장성이 CATL보다 우위에 있는데 현재는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분할하는 이유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원 리포트에 따라서도 LG화학 분할 방식에 대한 논쟁보다는 생존 그리고 기업 가치 상승이 우선이다라는 리포트에서 투자 포인트인 기업 가치의 상승은 분할 이슈에 따라 변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황유식 연구원 리포트에 따라서도 배터리 사업의 분사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상승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에서 LG화학은 앞으로 분사를 통해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LG화학이 주가 하락이 된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6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물적 분할에 따라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지사업부를 분할함으로써 평가를 받는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부에 섞여 있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분할의 목적이 투자 자금을 많이 모아서 향후 성장성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기 때문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는 호재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매도를 이어가며 연일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물적 분할 방식을 택한다면 나는 LG화학을 매수할 때 화학사업부가 아니라 LG화학의 배터리, 전지사업부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주주들이 해당 주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LG화학 분할에 따른 상장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조해보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주주사와 사업회사의 가치를 살펴볼 때 주가는 사업회사에 몰빵되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한 후에 상장하게 되면 주가의 쏠림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몰려갈 거라는 참여자들의 예상이 LG화학의 매도를 부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 8월 주 두산이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스를 LG화학과는 다른 인적 분할을 결정하고 10월에 재상장되며 거래가 되었었는데, 이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 두산퓨얼셀은 분할 상장한 후에 첫날 상한가를 가고 그 후에 8,000원에서 거래되다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5만원에 거래돼서 5배 이상 상승했고, 두산솔루스 역시 상장된 뒤에 4일 연속 상한가를 간 후에 17,000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최근 급격한 상승으로 4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분할 전 두 회사를 가지고 있던 주 두산은 2019년 10월 23일 83,900원으로 최고가를 찍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는 4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LG화학이 향후에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해서 상장시키면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에서 달란트 투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을 직접 시청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의 에코프로 사례에서 찾는 LG화학 물적 분할 후 주가 전망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에서 에코프로는 2016년 2월 3일 장이 마감된 후에 물적 분할을 공시했는데요. 장이 마감된 후에 공시한 뒤에 3일 동안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적 분할이 무조건적인 급락을 일으킬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물적 분할된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은 주식시장에 2019년 3월에 상장됐는데요. 2019년 3월 에코프로비엠이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를 매도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에코프로는 매도세가 커지고 신규 상장인 에코프로비엠은 매수세가 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달란트 투자님은 LG화학 분할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냐면 물적 분할 후 상장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기간에 LG화학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악재일 이유는 없다고 해석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LG화학을 매도하려는 세력은 커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김파고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과 과거 사례를 참조했을 때 단기적으로 LG화학의 주가가 불확실성이 거쳐지면 매수세를 기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다가올수록 LG화학을 매도하려는 세력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LG화학의 분할 방식, 일정 등이 공시를 통해 확정되면 불확실성이 거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도 분할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재상장시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에 투자하려는 투자 수요는 LG화학으로 다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다가오면 LG화학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LG화학 물적 분할 확정 공시에 따른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린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을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